안녕하세요. 성화중학교 체육교사 이수종입니다. 저번 수업 잘 듣고 오신 학생들만 이번 수업이 좀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운동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셨을 거라 믿고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저번 수업에 배웠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 운동 계획서가 좀 더 이거러고 나서 운동 계획서가 좀 더 질 있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어떤 운동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서 운동을 해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몸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고 내 근력이 느는 건 아닐 테니까요. 운동 처방에 이제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이것도 수업하는 동안 이번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 건강활동 배우면서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꼭 믿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근력을 먼저 알아볼 건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웨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 G예요. HT 웨이트라는 단어가 무게라는 걸 뜻해요. 무게. 사람의 몸도 무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체중 이용도 있죠. 내 사람 몸도 무게인데 내 몸의 무게에 보다 더 많은 무게를 들고선 하는 운동을 이제 근력이라고 얘기를 꼭 하진 않지만 근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평지를 걷는 행동을 정말 2시간, 3시간 동안 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평지였던 게 오르막이 됐을 때 걷게 되면 어때요? 힘들죠. 그거를 여러분들의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력 같은 경우는 이 무게가 어떻게 보면 걷기의 경사도라고 할 수 있죠. 경사를 높여나가는 겁니다. 물론 절벽은 올라가기 너무 힘들겠죠, 이건. 그러니까 이만큼 무게도 늘려가야만 이 근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RM이라고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RM이라는 거는 내 강도를 뜻합니다. 1RM은 앞에 숫자 1이 붙으면 내가 한 개를 할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내 최대 100%의 무게를 뜻하죠. 저번에 벤치프레스 100kg로 설명을 했어요. 네, 1RM이 100kg면 2RM은 어떻게 되는 걸까? 2개를 들 수 있는 무게야. 그래서 뭔지 퍼센티지까지는 이제 모르죠. 내 2개를 할 수 있는 무게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10에서 10RM이란 뜻은 2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10에서 10RM은 10개에서 12개를 할 수 있는 무게를 뜻하는 겁니다. 10개에서 12개를 할 수 있는 무게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1RM, 내 최대의 강도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무게를 들 수 있는 어떤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강도를 10에서 10개에서 12개를 하는 게 가장 최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에 3회에서 5회 정도를 해주는 게 좋고 2세트에서 3세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이나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시간을 세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할 건지 달리기 같은 경우는 세트가 없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죠. 20분을 달린다거나 30분을 달린다거나. 하지만 근력이나 근지구력 운동은 최소 3세트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굽혀펴기를 12개 할 수 있으면 이걸 3세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당연히 몇 개씩 해야 돼? 13개씩을 하든 14개씩을 하든 자기 강도에 맞게 올려주는 게 근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지만 과부하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12개가 아니라 15개에서 20개 정도로 강도를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15RM, 20RM이란 뜻은 개수가 많아진 만큼 내 강도가 낮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힘을 한 번에 수축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하든가 자기 체중으로 하든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헬스장을 다니기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상태니까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팔굽혀펴기를 내가 10개를 할 수 있으면 최대 반복 개수의 7개를 하고
주 3회에서 5회를 3세트씩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근지구력을 늘리고 싶으면 10개에서 50%니까 5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3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좀 웃기죠? 최대 반복 횟수의 5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조금 아닌 게 뭐냐면 근력은 70%에 7개라면 이게 더 개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근지구력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근지구력을 늘리는 방법은 학교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10개를 할 수 있으면 10개를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지구력 운동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저강도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선생님으로 좀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선생님은 팔굽혀펴기를 선생님이 한 80개 정도 한다 예정 80개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자세로 해도 80개 정도 할 수 있는데 뭐 죽어라 짜면 100개 정도 하겠죠. 죽어라 짜도 100개인데 이거는 여러분 제 근력 운동에 도움이 안 돼. 이걸 바로 근지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을 때 근지구력이지 아직 10개밖에 못 했을 때 근지구력 운동을 할 때 5개 3세트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개를 오래 반복할 수 있을 때를 끝까지 해주시는 게 근력 근지구력 같이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얘기한 여러분들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3, 40개씩 할 수 있다면 이걸 지켜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고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무게를 이용하는 방법이 초급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맨몸부터 실시해주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관심이 있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교 계약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반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거기 만들어지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동아리 방과후나 이런 걸로 가입을 하셔서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방법 같은 게 여기 써 있는데 강도를 높이고 이거 이제 과부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 횟수를 적게, 무게를 많이 늘리면 당연히 횟수가 줄어들 거고 근지구력 운동은 강도를 좀 낮추는 대신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해 주시는 게 좋고요. 초기엔 2주는 2세트, 그 다음에 3세트를 실시하라는 건 이것조차도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최소 6주에서 8주 이상 지속을 해야 근력은 증진된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만 한다고 운동이 됐을 거면 너도 나도 운동을 계속 하겠죠. 처음에 보이진 않지만 6주에서 8주 동안 지속해서 과부하의 원리를 통해 증진이 되면 근력은 알아서 성장이 돼 있을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증량을 증가시킨다는 게 과부하의 원리고요. 정확한 자세로 상하체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여 운동상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선생님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모든 운동의 원리의 제일 중요한 점이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물론 나머지 원리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0개씩 팔굽혀펴기를 3세트를 3년, 4년을 해봤자 그거는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엔 도움이 됐지만 10개에 적응한 순간부터는 그건 운동이 아니라 걷기와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를 늘려주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내 몸이 성장이 됐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 몸이 됐을 때 그때 그걸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처음 단계만 하게 되면 그건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단 그냥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도 유산소랑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은 많지만 인터벌이나 서킷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인터벌 트레이닝이란 게 뭐냐면 100m를 어느 정도 제일 빨리 뛰는 건 아니지만 70%로 뛰고 50m를 걷고 100m 또 뛰고 걷고 100m 또 뛰고 걷고 이걸 반복해서 하는 훈련인데 축구 선수들이나 체력 훈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훈련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같은 강도로 뛰어주고 줄넘기 해주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킷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어떠한 거를 여러 가지를 정해 놓을 거예요. 뭐 심폐지구력이라고 하지만 뭐 팔발로 높이뛰기 20회 그리고 버피 테스트 10회 그리고 줄넘기 20회 그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이제 다리 올리는 거 한 20회 이거를
하고 바로 이거 하고 바로 이거 하고 바로 이거 하고 순서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심폐지구력을 올리는 방법인데 이거는 집에서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저강도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에서 60%라는데 이 운동이나 이 운동은 40%에서 60%를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한 100%다 끌어올려야 되고요. 요즘 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겠지만 크로스핏 하는 운동이 이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최대 70% 정도는 사용하고 내가 걷고 70% 걷고 70%를 해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 정도 강도로는 그냥 지속적으로 뛰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 빈도는 근력 운동이랑 비슷하게 3에서 5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걸 한 세트라고 정했을 때 3세트 정도 해달라는 거고, 서킷 트레이닝은 이거를 한 번 했을 때 10분이면 이거를 뭐 20분 동안 하라는 소리인데, 이것도 시간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트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저강도 운동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심박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심박수를 여러분들이 맨날 측정하고 할 수 없으니까 A사에서 나온 워치랑 S사에서 나온 워치라는 거에서 심박수 측정하는 게 있는데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등교 시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좀 과학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설명해봤자 이해하기가 힘들 거니까 실시 방법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유산소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유산소에 또 도움이 되고요.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하라는데 근력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심폐지구력이. 그 운동 강도와 운동 종목의 변화를 지루함 없이 지속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하루는 달리기 했으면 하루는 줄넘기, 하루는 자전거 타기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 주시면 되고요. 운동 시간은 2, 3주 간격으로 늘려나가는 것. 과부하의 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운동 전후에 50분 준비운동, 정리운동은 근력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 남녀 구분 안 하고 요즘에 이제 살이 많이 찌고 지방이 이제 내장으로 많이 찌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자신의 팔뚝을 한번 만져봤을 때 손에 잡히면 다 지방입니다. 네, 선생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잡히네요. 자, 이 지방들을 다 빼란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스럽다면 물론 운동을 할 필요 없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에도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내장들의 지방이 껴있는 걸 좀 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 한마디 하자면 내장이 만약 지방이 몸에 많다 보면 혈관 피가 흐르는 그 관이 피에 그 지방이 끼는 바람에 피의 혈류 그러니까 흐르는 속도가 엄청 느려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을 병도 걸리는 거예요. 피가 빨리 순환이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소리죠. 그 소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뇌도 맑아지고 여러분들 소화기관인 위도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해독 능력인 간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중요한 거고 지방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유연성 향상 프로그램은 맨날 얘기하지만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이 있지만 여러분들 동적 스트레칭은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 나와서 알려드릴게요. 정적 스트레칭은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팔 이렇게 잡고서 아유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자전굴 연습할 때 서가지고 이 몸을 앞으로 밑으로 굽히는 거 해서 뒤에 허벅지 당기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정적 스트레칭이래요. 반동을 주면 안 돼요. 그냥 쭉 지그시 내려가 주는 게 정적 스트레칭이라 하고 반동을 주는 행동들을 이제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적 스트레칭만 일단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강도는 10초에서 15초인데요. 1, 2, 3, 4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 정도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빈도는 매일 해주셔도 돼요. 시간은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는 해주셔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틈틈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허리도 많이 아프고 하니까 쉬는 시간 되면 꼭
스트레칭 10초에서 15초씩은 해주셔야 여러분들 허리도 안 굽고 이제 목 디스크나 나중에 허리 디스크도 많이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틈틈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동을 주지 않는 거, 천천히 움직이는 거, 펴진 자세를 6초 정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자마자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트 간 사이에 휴식을 꼭 주라는 거예요. 근력이나 심폐지구력도 마찬가지예요. 안 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가주는 게 좋아요. 유연성 운동을 뭐 30초, 40초씩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부상이 올 수 있거든요. 20초씩 최대 강도로 한번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은 거지 막 1분 동안 참고 이런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부분적 실시, 점차 익숙해지면 종목을 좀 늘려나갈 거예요. 어깨, 팔, 다리 뭐 다 해주는 거죠 이제. 유연성 증진을 위해서 적어서 일주일에 3, 4회 가능하면 매일 CC하라는 거 중요합니다. 체지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까 심폐지구력 운동에서는 인터벌이랑 이제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방 훈련이라기보다는 아까 저강도 운동은 지방을 낮추겠지만 인터벌 서킷 트레이닝은 지방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체력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지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저강도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강도로 오랫동안 해주셔야 돼요. 자전거를 타더라도 50분 이상 저강도로 달리기를 하더라도 2, 30분은 이상 천천히 뛰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지방 관리하기 위엔 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운동, 에너지원인 체지방, 지방 활용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자꾸 지방을 빼려면 유산소를 하라는 소리 뭐냐면 이 지방이라는 에너지원은 산소랑 만났을 때 분해가 됩니다. 연소가 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이게 붙으면 둘이 만나면 분해가 된다라는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이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지만 근력이나 근지구력 운동에서 에너지원으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그것 때는 탄수화물을 먼저 활용을 해요. 물론 그걸 다 쓰고 나면 지방을 쓰겠지만 그렇게까지 운동 강도를 높이는 지금 상태가 아닐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지방을 뺄 땐 유산소, 산소가 적당히 내가 들이마시고 쉴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력 근지구력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무산소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 걷기. 걷기는 빨리기 걷기가 이제 유산소예요. 그냥 걷는 거는 적응이 돼버리면 생활이지 운동이 아닙니다. 달리기 천천히, 수영도 천천히, 자전거 타기도 천천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에서 3, 5회, 2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실시 방법은 음식 조절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선 하면 당연히 안 빠지겠죠.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먹은 거보다 내가 움직인 게 많아야 살이 빠질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신경 쓰고 살면은 여러분들 나이 때 스트레스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식 조절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좀 힘들긴 해요. 선생님도 원체 큰 데다가 먹는 양도 많고 해서 대신 선생님은 움직임을 현저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먹는 양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줄일 필요가 있긴 한데 선생님 나이 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생각을 해서 노력은 중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운동보단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 강도가 낮을수록 지방 소모율이 높다라는 건 탄수화물을 쓰는 것보다 지방을 먼저 쓰게 만드는 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짧은 시간에 체지방을 감소하는 건 어려우므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는 거,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흥미를 불러일으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빠르게 걷기 했으면 내일은 달리기 한번 해보고 내일 수영장은 못 가더라도 자전거 타고 빠르게 걷고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줄넘기를 오래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지루하다면 뭐 버피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수업은 여가활동의 자율성 그리고 이제 자기관리 능력 키우기 재미 더하기라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건강활동 수업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오늘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고생했고요. 등교 수업 27일 날 꼭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방역 꼭 잘 지켜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쓰고 다니기 그리고 유흥업소, 노래방, PC방 같은 거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 끝나면 다시 얘기했지만 유튜버 영상으로 좀 흥미로운 영상 보고선 이제 등교 수업 했을 때 바로 평가는 바로 보진 못하겠지만은 건강활동 평가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축구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시간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운동 계획서 작성할 때 오늘 들은 수업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매일매일 작성하셔도 돼요. 계획서는 매일매일 틀려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 수업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선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것도 수업 2개로 나눠서 올려갔을 거니까 아마 이거 들은 사람들은 다 들었겠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